교육부가 올해 초 대학 입시에 인성평가를 포함하겠다고 했다가 최근 다시 입장을 철회해 교육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의 자영업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수익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층의 자영업 창업도 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해야지만 경상북도가 구매 실적이 전국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 토함산과 소금강산 등 국립공원에서 내려온 멧돼지 때문에 인근 농가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고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내려가겠고 동해안과 내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목요일인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로 웃돌았던 어제보다 2, 3도가량 기온이 내려가면서 조금 덜 덥겠습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까지 최고 20mm의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낮부터는 이 지역을 포함한 경북 일부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지면서 내륙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점검 잘해두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제11호 태풍 난카의 영향을 받아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점차 그치겠습니다. 내륙에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흐리기만 하겠고 모레 토요일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초 대학 입시에 인성평가를 포함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이 다시 뒤집어졌습니다. 인성교육은 하되 대입에는 반영하지 않겠다는 건데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에 교육 현장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올해 초 대입에서 인성평가도 하겠다고 밝히자 지역 대학들도 인성평가 강화 방안을 찾는데 고심을 거듭해왔습니다. 사례에서 하는 건 인력적 검사를 권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하게 되면 그 시험을 점수화 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정량화할 수 있는 인성을 정량화하는 건 조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민간 인성 실전 급수 시험이 등장하고 면접 요령을 가르치는 학원까지 생기는 등 관련 사교육 시장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학생 개개인의 인성을 점수로 평가할 계획이 없다며 대입 반영 방침을 포기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인성평가 번복뿐만 아니라 너무 잦은 입시제도 변화가 혼란을 키우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합니다. 실제로 내년 수능에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되고 다음 해에는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됩니다. 작은 부분 하나라도 학생들의 유불리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가중이 될 수가 있고 또 사교육은 아무래도 공교육보다 발빠르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성교육 강화 방침도 1, 2점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줄세우기식 현 입시 제도에서 제대로 된 인성교육이 가능할지도 의문입니다. 지식뿐 아니라 인성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툭하면 바뀌는 오락가락 정책으로 입시 현장에는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잔입니다. 대구시가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주민 제안 사업을 공모한 결과 214건이 접수됐습니다. 분야별로는 도시건설교통 관련이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환경수자원 관련이 48건, 보건복지가 3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제안 사업에 대해 이달 말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사해 적정 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길 예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경상북도가 경북도청 이전 시기를 졸속으로 결정해 예산 낭비와 공무원 불편을 초래했다면서 새로운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경북도의회가 오는 11월 6일 2차 정례회를 신청사에서 열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경상북도가 이전 시기를 앞당겼다며 정조 여건이 없는 상태에서 이전하게 되면 공무원 불편과 행정 공백 등 많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합리적으로 이전 방법과 시기를 다시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영업의 비율은 소득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대구의 자영업 비중이 전국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자영업에 뛰어들면서 경쟁은 심해지고 수익은 줄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다 4년 전 창업을 결심한 황길정 씨. 각종 창업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고 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지원도 받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 꿈꿨던 아이템으로 사업을 진행을 아예 시작을 못했습니다. 벤처 회사가 아니라 일반 회사처럼 운영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꿈꾸고자 하는 걸로 이루어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금은 안정적인 구조를 갖췄지만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나 모험을 건 창업에 뛰어드는 것 모두 대구는 아직 척박한 환경이라고 말합니다. 타지에 가서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또 거기서 자리 왔을 때 더 많이 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구에서보다는 다른 타 지역이 더 일자리도 다양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맞춰서 할 수 있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에다 매력적인 일자리 부족으로 청년 유출이 심하다 보니 너도 나도 창업에 뛰어드는 상황.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 따르면 대구의 자영업체 수는 2009년부터 계속 증가해 2013년 17만 개로 늘었고 매출액 기준 자영업체 비중이 전국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체 사업체에서 차지하는 자영업체 비중은 30% 정도로 광역시 가운데 최고 수준이지만 월 평균 순수익이 200만 원 미만인 업체가 70%를 차지할 만큼 영세한 구조로 분석됐습니다. 대구의 자영업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2013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자영업체 수는 68개로 전국 평균보다 8개 많은 상태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점점 심해지고 수익은 줄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밀도는 타 지역보다 낮고 매출 규모도 작지만 토종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상당히 많고 수익률이 떨어지는 외식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신규 고용 창출에 중점을 두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데요. 특히 창업 지원 대책 같은 경우에는 창조적 창업, 생계형 창업, 고령층 창업 등과 같이 좀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0대 이상의 자영업자 비중이 늘어 고령화도 심해지고 있는 만큼 업종, 연령 등을 겨냥한 자영업자의 맞춤형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일본 엔화 약세 등으로 지역 경기가 침체되면서 올 상반기 대구 경북 지역의 수출과 수입 모두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본부 세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대구 경북의 수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9%가 줄어든 261억 7천만 달러였고 수입은 20%가 줄어든 82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대구는 기계와 정밀기기, 철강 등의 수출 부진으로 수출은 10.5% 감소한 34억 9천만 달러에 그쳤고 경북도 전기전자제품의 수출 감소로 12.1%가 감소한 226억 8천만 달러에 머물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가 오는 10월 말부터 중국 진안시에서 열릴 대구 우수상품 해외 홍보 판촉전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오는 10월 28일부터 닷새 동안 우리나라 70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인데 대구관을 따로 만들어서 약 30개 업체의 물건을 선보일 것이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설명했습니다. 참가 기업에는 배송과 통관 등의 물류 지원은 물론 행정과 마케팅 지원도 하게 되는데 내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를 해야 합니다. 지자체가 지난해 사회적 기업 제품을 얼마나 구매했는지 살펴봤더니 경상북도가 전국 꼴찌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정책도 문제가 많은데 공공구매까지 바닥 수준입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지난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실적입니다. 모두 764개 기관이 총 구매액 37조 원 중 0.9%만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경북 지역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은 더 바닥입니다. 우선 경상북도는 총 구매액 580억 원 중 0.1%,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입니다. 경북교육청 역시 0.2%로 17개 교육청 중 14번째로 미미했습니다.
경북개발공사, 청송사과유통공사는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0원, 전무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는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률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치 중심인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보다는 시장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된 시장이 필요하고 보호된 시장을 통해서 가치 중심인 사회적 기업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증 사회적 기업은 1,300여 개, 경북은 81개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시도별 한 곳씩 운영되고 있는 정부 지원 통합지원기관조차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북은 없고 대구시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법률 권장 사항인 공공구매까지 경상북도의 사회적 경제 정책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상북도는 경북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와 합동으로 경북 도내 전역에서 체납 차량 단속에 나섭니다. 세무공무원과 경찰 등 200여 명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북 도내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주요 간선도로에서 지방세와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단속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공매 처분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명의 차량, 일명 대포차 집중 단속도 할 방침입니다. 환각 성분 때문에 식품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대마씨를 식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음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마씨앗과 대마기름 검사 기관이 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 제조업체가 대마씨를 식품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품질 검사가 필수인데 이번에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음에 따라 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 토함산과 소금강산 등 국립공원에서 내려온 멧돼지 때문에 인근 농가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에서는 야생동물 포획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서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경주 시가지에 멧돼지 8마리가 나타나 큰 소동을 빚었습니다. 인근 경주 국립공원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올 들어서는 농작물 피해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옥수수밭은 난장판이 됐고 논바닥도 짓밟아 놓았습니다. 과수원도 여기저기 멧돼지 발자국이 찍혀있고 채 익지도 않은 사과 열매를 갉아먹었습니다. 멧돼지가 나무 뿌리까지 파헤치면서 이처럼 사과나무가 말라 죽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사과 열매를 따먹기 위해 나무 아랫부분의 가지를 모두 부러뜨려 수확량의 30% 이상 피해가 예상됩니다. 금년에 멧돼지 성격이 심해가지고 밑에 가지를 멧돼지가 다 훑어버려가지고 한 30%가량의 피해가 손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에서는 야생동물 포획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멧돼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획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국립공원에서는 돼지를 못 잡는데요. 이 피해가 엄청 심합니다. 앞으로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행정기관과 협조해 국립공원 인접 지역에서 포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원 경계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시와 업무 협의를 해서 경주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농작물 피해 방지단에서 포획하는 방안을 경주 국립공원은 모두 8개 지구 130여 제곱킬로미터로 거의 경주시 전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학일입니다. 경상북도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대대적인 관광 홍보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서울역과 명동에서 경북 지역 휴가 명소를 소개하는 부채와 홍보물을 나눠주며 경북 관광지를 홍보했습니다. 또 경북 관광지를 소개하는 페이스북 이벤트를 열어 시민들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기로 했는데 내일은 대구 동성로에서 이달 20일에는 부산역 광장에서 경북 관광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구 사이버대학교가 대구시 장애인체육회와 상호 교류 협약을 맺고 연수 프로그램 개발과 공동연구, 학술 세미나 공동 개최를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애인체육회 소속 회원이 사이버대학교에 입학할 때 협약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애인체육회는 학생들의 실습 편의를 돕기로 했습니다. 대구사이버대는 올해 초 국립특수교육원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실태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에 선정되는 등 장애인 관련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5 대구 경북 여성경제인대회가 오늘 오후 5시 호텔 인터블고에서 열립니다. 지역 여성들의 활발한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시민 행복을 위한 여성경제인 실천 선언문을 채택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비롯해 청년 실업자와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할 예정입니다. 또 모범적인 기업 경영으로 여성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지역 여성기업인 13명에게 표창장도 수여할 예정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를 웃돌았던 어제보다 2, 3도가량 기온이 내려가면서 조금 덜 덥겠습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내일까지 최고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낮부터는 이 지역을 포함해 경북 일부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지면서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겠고요. 오후부터는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어제보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낮게 시작합니다. 영천의 현재 기온은 18도, 한낮은 26도에 머물겠고요. 대구도 28도 예상됩니다. 문경의 아침 기온은 17도로 서늘한데요. 낮 기온은 29도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도 한낮 기온이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예천의 아침 기온은 16도로 시작해 한낮은 29도까지 오르겠고 낮 최고 기온 봉화는 26도, 안동 29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고요.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제11호 태풍 난카의 영향을 받아 흐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쯤엔 다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